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선생님 놀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놀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놀이를 정의하면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부모나 친구, 동생 이런 사람들이 학생이 되는 어떤 역할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적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선생님 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놀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선생님 놀이를 하느냐? 설명을 하게 되면 메타인지 학습에서 말하는 스스로를 모니터링한다. 설명하는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명하다 보면 아이들은 내가 이것을 안다, 모른다 하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고, 스스로 캐치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이 컨트롤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해서 또 이걸 공부해야 될지 잘 판단하지 못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이 되면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 학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은 성인이 주도하면 안 되고, 누가 가르쳐줘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 판단에 대한 주인 능력, 즉 내가 이것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그 권고가 아니고, 자기가 수학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모니터링하게 돼서 그런 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게 선생님 놀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놀이는 반드시 교과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과서 아닌 다른 책으로는 선생님 놀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야 되는데, 이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밖에는 선생님 놀이할 도구가 없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학기 중에 현재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기 중에는 날마다 거의 매일 수학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보통 4번 수학 수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 중에 4일 동안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매일 또는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으면 매주 그 주간에 공부했던 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학습한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놀이를 한다. 소재가 바로 그겁니다. 방학 중에는 지난 학기가 지났어요. 지난 학기 교과서를 다시 한번 총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학이 되면 바빠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바빠요. 왜? 새 학기 걸 선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학기 것을 복습해서 완전히 기초를 다져야 그 다진 위에 선행이 가능한데, 복습도 안 하고 기초도 없는데 거기다 자꾸 선행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교과서를 차례로 쭉 잡고 약 150 내지 200쪽 되는 책을 가지고 선생님 놀이를 쭉 합니다. 해서 이 선생님 놀이를 다 끝나고 여유가 생겼어, 아직도 방학이 많이 남았어, 그럴 때 이제 새 학기 예습을 해라. 근데 선생님 놀이 하다가 복습하다가 방학이 다 지났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 학기에 들어가서 매일 선생님 놀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 놀이 하면서 그 다음 학기 건 또 다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수학 공부 로드맵을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선생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학교 수업 하루나 일주일 전에, 하루 전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하루 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유 있게 2, 3일 전 또는 1주 전 정도, 또 길으면 2주 전 정도 이렇게 예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습 때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됐고 내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질문을 목록을 작성하면 그 다음 수업에서 그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 목록이 체크리스트가 되면 체크리스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코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척하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집중시키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예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미리 모니터링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선생님 설명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체크를 하면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온라인 수업은 암만 해도 오프라인 수업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학생들의 이 학습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매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해도가 대면 수업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철저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은 정말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 철저한 복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복습이 다 됐다, 내가 오늘 배운 두 쪽을 다 이해했다라고 우리 아이가 판단하면 바로 선생님 놀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의 미래라는 책 이제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7월 말에 나왔는데 이 온라인 수업과 수학의 미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한다면 1단계 예습할 때는 이 수학의 미래에서는 기억하기와 생각 열기, 이 두 가지가 미리 공부하는, 학교 수업보다 미리 공부해야 되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기억하기는 과거 것, 즉 오늘 배울 단원에 관계된 과거의 개념을 서너 가지 이상 나열하고 거기에 관계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준비가 됐나, 오늘 배울 준비가 됐나, 기초가 충분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기에 넘어가면 생각 열기가 한 단원마다 한 두세 개씩 또는 서너 개씩 있습니다. 이 생각 열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과거에 배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새로 나올 개념을 이해하기에, 연결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생각 열기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끌어내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별로 없어요. 정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고 네 생각은 뭐냐라는 이런 질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냈을 때 그 다음 개념 활용으로 세트가 이루어지는데, 개념 활용에 가서는 그 생각 열기에서 끄집어 나온 학생의 생각에 그날 배울 개념을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이 개념 활용이다. 그래서 그 개념 활용이 끝나면 학생들 스스로 이 개념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 책에 개념 박스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 수학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개념 활용까지 가지는 못하도록, 개념 활용은 사실은 복습까지 다 겸한 겁니다. 그래서 예습 단계에서는 기억하기와 생각 열기, 여기까지는 필수고, 그러고도 이제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개념 활용도 한번 공부하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개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 자, 연결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기, 그 다음에 생각 열기, 그 다음에 개념, 생각 열기, 그 다음에 개념 활용. 이 세 개가 지금 제가 언급했는데, 이 두 개가 예습이고, 이거는 복습 사항인데, 미리 한번 보고 가도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하는 동안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질문 목록을 만듭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게 덧셈을 할 때 이거 받아 올림을 잘 못하겠어.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그렇게 받아 올림 이렇게 써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놓고 수업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에서 받아 올림을 설명한다. 그러면 집중해서 듣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거 내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2단계 학교 수업에서 제가 질문할 내용, 잘 모르겠다고 판단한 내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지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수업 후에는 이제 개념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개념 활용이 복습을 완벽하게 하는 데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개념 활용을 만들었습니다. 개념 활용해서 교과서 내용, 그리고 이 개념 활용에 있는 내용, 개념 정리를 쫙 끝냅니다. 보통의 문제집은 여기서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학의 미래는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표현하기와 선생님 놀이라는 코너를 책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또 거쳐야 될 단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하기와 또 하나는 선생님 놀이, 두 쪽이 있는데 이게 다 선생님 놀이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로 자기 스스로 정리한 것을 다시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선생님만한 수준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과거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기 위해서 연결한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과거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돼. 이것을 편지 글로 쓰도록, 학생들이 쓰기 싫어하지만 쓰기 싫어하는 버릇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 편지 글로 쓰도록 해서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말로 그냥 이럭저럭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편지 글로. 편지 글이라는 것은 친구가 내 옆에 없어. 그럼 멀리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친구가 이해하도록 써라 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선생님 놀이에서는 문제를 2개씩 줘서 그 단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2개, 이 두 문제만 풀면 이 단원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2개를 엄선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이 다른 책과 다르다. 뭐냐? 이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또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라는 요구가 있어요. 설명하시오. 그게 바로 선생님 노래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선생님 노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놀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자 이걸 한번 쭉 따라해 보시고 이것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자, 4단계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라. 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교과서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학생이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 그래서 교과서는 부모 손에, 그럼 학생은 빈손으로 칠판 앞에 섭니다. 그리고 손에는 칠판 앞에 화이트보드나 또는 벽에다 시트지를 발랐으면 시트지 앞에 화이트보드에 쓸 수 있는 보드 마커를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따라서는 아이가 말로 설명하다가 또 글로 또 그림으로 또는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칠판 앞에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1단계 끝나면 2단계는 이제 시작합니다. 부모가 교과서 내용 하나를 질문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교과서가 2쪽인데 하루 배우는 게 2쪽인데 이 2쪽 중에 1, 2, 3, 4, 5가 있어요. 책에 보면. 그중에 1번을 질문하라면 1번. 1번 책에 나온 내용을 쭉 읽습니다. 자, 이게 뭐냐? 책에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읽어주고 아이가 그렇게 답변하도록. 그럼 아이가 설명을 합니다. 아, 그거는 이거고 이거고 설명합니다. 근데 아이의 설명을 여러분이 잘 경청을 하시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아이의 설명하는 말에 수학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애가 하는 말 중에 수학 내용을 기록하세요. 살짝 메모해서 메모. 해서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수학 내용은 2종류의 내용입니다. 2종류. 그 2종류를 구분하는 안목만 있으면 돼. 그 2종류는 뭐냐? 하나는 뜻을 묻는 거야. 용어야, 용어. 이런 것들은 나오면 반드시 그게 뭐냐? 반지름이란 말이 했어. 반지름. 원을 설명했어. 그러면 이걸 반지름이라 합니다. 반지름이 뭐야? 이렇게 한번 재차 질문하시고 또 약수가 뭐야? 이렇게 수학 용어, 수학 개념에 대한 뜻이 뭐냐를 묻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절반이나 차지하는 연산에서는 뜻이 없고 다 계산 방법이 많아. 그러면 왜 분자끼리만 더했어? 4학년이나 5학년에서 분수의 덧셈 할 때 분자끼리 더하거든요. 그러면 자, 분자끼리 더해서 얼마 나왔다 또는 분자끼리 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에게 그 공식이나 방법이나 성질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왜 분자끼리만 더해? 왜라는 말 또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방법? 왜 이유와 방법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계속 수학 용어가 나옵니다. 수학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꼬리를 계속 이어가지고 질문을 해달라는 것. 또 약분하다 보면 또 통분이 나와요. 그럼 또 통분이 뭐냐? 또 통분하다 보면 또 배수가 나와요. 그럼 또 배수가 뭐냐?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이 바로 선생님 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질문이 길어져야 아이가 생각이 넓어지고 많은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이 짧아지면 아이는 말이 선생님 놀이지 그렇게 많은 개념을 생각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집니다. 여러분은 질문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문제를 해결했어 또는 설명을 완전히 했어. 그래도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것은 뭐 있니? 뭐 이렇게 다른 아이디어를 물어서 한 가지 어떤 사고만 하지 않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물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뜻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뜻이 뭐냐, 왜 그러냐 묻지 않고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 공식, 법칙. 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때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고, 또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는 그 해결한 답만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방법 혹시 없니? 그 아이디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서 아이가 다른 생각을 더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구하면 여러분은 선생님 놀이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이 하나가 끝났어. 이렇게 해서 아주 기나긴 대화 끝에 하나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책을 보고 그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2번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놀이가 1, 2, 3, 4, 5 이렇게 끝나는 그것이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썼던 이 표지에 가장 먼저 나왔던 책 이름이 뭡니까? 하루 30분 수학. 하루 30분 수학은 하루에 30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내줘야 될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할 거냐, 왜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선생님 놀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건 선택사항이야.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고학년부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학년은 쓰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만 고학년은 꼭 필요한데, 이 선생님 놀이를 했더니 아이가 정말 답변 잘했어. 선생님 놀이 아이 학습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딱 들면요. 그 다음 아이에게 그러면 수학 개념 연결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가 지금 선생님 놀이 한 것을 그대로 노트로 옮겨봐. 그래서 그 노트가 잘 써지는가를 보는데 이 노트가 잘 안 써져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익숙치 않아서 내가 뭘 정리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은 예시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수학교육연구소 카페 들어오면요. 카페 들어오면 이 게시판에 있어요. 게시판 중에 개념학습 실천방이 있습니다. 개념학습 실천방. 그 안에 사이트가 2개 있는데 개념학습 노트, 그 다음에 개념학습 노트 첨삭지도, 첨삭지도 말고 위에 있는 노트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3390번 초등학생용 개념학습 노트 양식 다운로드 이걸 찾으시면 돼요. 거기 가면 노트 양식이 사진으로도 있고 첨부 파일로도 있어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아이에게 하루에 2장씩이 한 세트예요. 뜻과 성질과 연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이걸 구분해 놓지 않았어.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이, 그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리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트를 쓸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문제풀이 노트 파란색 쳐 있죠. 이것도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꼭 보시고 거기에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것도 출력해서 아이한테 쓰게 하는데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문제풀이 노트인데 수학 노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수학 노트는 이렇게 반을 접는다든가 해서 문제와 풀이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 푸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백날 풀어봤자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문제 풀어서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한번 문제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공부하는 선생님 놀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도 선생님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풀이는 어떻게 선생님 놀이 할 거냐? 문제 푸는 거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선생님 놀이하면 너무 힘들고요.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만 설명을 요구하세요. 하루 한두 문제. 그럼 어떤 문제가 좋으냐?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문제든 좋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아이가 풀어야만 돼. 풀지 못한 문제를 설명을 요구하면 힘들죠. 이미 풀지 못한 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걸 또 설명해달라? 못하죠,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즉 아이가 잘 풀어서 자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놀이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 놀이가 지난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아이가 문제는 거의 100%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공식을 이용하는 선수예요. 개념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때 아이를 통제하는 겁니다. 계산 과정을 끊어야 돼요. 계산이 쫙 이어져 버리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끊고 잠깐 첫 줄만 써라. 이렇게 딱 끊고 거기에 나온 그 첫 줄 설명 벌써 할 때 첫 줄에 나온 거에 입에서 또는 칠판에 써진 거기에서 방법도 있고 성질도 있고 공식도 있고 정의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그게 거기서도 역시 또 반지름이 나옵니다. 원에 관한 문제는 반지름이 얼마니까 라고 주어졌겠죠. 그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3이라 그랬는데 3cm 그랬는데 3cm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뭐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반지름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지름은 원 안에 무수히 많아. 그리고 길이가 다 똑같아.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했어요. 그러면 또 물어. 왜 그렇게 계산했냐? 그동안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렇게 물어 계속.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요.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5분 이상 걸려야 돼. 근데 보통의 이 아이들은 문제 풀고 딱 답 나오면 끝 해서 또 엄마가 설명 요구하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면 1분도 안 걸리고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거는 문제 푸는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부모님이 이것을 5분 이상 붙잡고 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되새기도록,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에 연결하도록, 문제와 수학 개념과 문제 푸는 것이 연결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100% 떨어져 있어요. 수학 공부는 수학,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고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 연결이 안 되면 이 개념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념 공부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 푸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또 이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 공부, 개념을 공부해서 개념의 힘으로 문제 속에, 문제에 뭐가 나와서 반지름 나와서 그럼 반지름이 뭔지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냥 요 문제 푸는 거야. 요 문제는 말이야. 약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고 약분이 뭐길래, 통분이 뭐길래, 덧셈이 뭐길래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끌어줘야 아이가 개념을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이라도 이게 그냥 풀린 게 아니구나. 이 방법이 아니구나. 개념이구나.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그걸로 다 해결되네. 책에 설명 나온 거 풀이 방법 그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확 달라집니다. 쓸데없이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에 자기 자신을 몰고 가지 않아요. 그러고도 수학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선택사항이지만 필수로 해도 좋아요. 문제 해결이 충분했어. 그래서 내가 5분 동안이나 한 문제를 설명하도록 했어. 그때 애가 잘 설명해서 엄마가 보기에, 부모님 보기에 충분하구나 우리 아이가. 그럴 때 노트를 쓰게 해요. 문제풀이 노트를 정리합니다. 아까
사이트 소개돼 줬죠. 이 사이트에 가면 문제풀이 노트가 있고 이 속에 양식이 있어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양식이 이렇습니다. 한 장에 한 장인데 3분의 2는 문제 쓰고 풀이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선생님 놀이하면 여러분이 체크하도록 돼. 체크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그럼 수학 개념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 개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학 개념이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개념을 가져와야 돼. 개념. 그리고 방법, 푸는데 방법을 사용했어요. 공식을 사용했어. 그럼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개념으로부터 공식을 유도해서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 공식을 책에 나온 걸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다 자기가 스스로 써보고 그 과정을 유도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그 과정, 것을 연습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 공부예요. 이게. 문제 푸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고 문제 푸는 거는 풀어보는 거야. 적용해보는 거야. 근데 적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면 문제 푸는 효과는 반감됩니다. 문제 푸는 것이 100% 자기의 실력으로 향상으로 나타나려면 수학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얽힌 공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거듭 확인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선생님 놀이를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해서 설명해내는 선생님 놀이. 두 번째는 문제 푸는데도 선생님 놀이를 이용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적용해서 선생님 놀이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 수학의 미래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교과서와 수학의 미래를 동시에 적용하면 아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과 선생님 놀이 하나만으로도 수학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선생님 놀이 하시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선생님 놀이한 많은 것들이 지금 예시로 올라가 있고 또는 다른 학생들이 해서 올린 거 첨삭지도 해달라고 올린 거 쭉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게시판 가도 여러 각 지역 게시판들이 있어요. 학교 게시판도 있고 그런데도 많은 수천 개의 선생님 놀이 학생들이 올린 그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걸 찾아서 볼 수도 있고 다른 학년 것을 봐도 되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반절도 못 쓰고 그냥 올렸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놀이가 정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만이 수학 공부,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것, 개념이 연결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거듭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